인지 AI 선도 혁신센터 발표했던 이성원입니다. 올해도 작년 이제 2024년도 AI 연구원에서 저희 센터 지원해 주셔서 저희도 한 3년째 계속 지속 연구하면서 처음 시작보다 계속 좀 확장되고 참여 인원도 많아지면서 또 이번 한 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센터의 연구 모델은 결국 휴먼 브레인과 AI, 디지털 브레인을 동시에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래서 인간의 레벨에 속하는 언어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런 부분들, 또 AI 편의 기술을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고 또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를 동시에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또 커그니션 영역에서 인간처럼 실제로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이런 경험과 여러 가지 속에서 학습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와, 또 거꾸로 인간의 커그니션의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나 이런 병도 인간의 브레인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크게 어떤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또 지금 이제 랭귀지 커그니션과 랭귀지 데이터 프로세싱 중심의 큰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참여 교수들은 대부분 그 인문대의 어문 계열에 속한 10여 명의 교수들도 구성되고, 또 컴퓨터공학 을 전공 있는 김태형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영 제네레이션들 6명의 박사들이 와서 같이 연구를 7명이군요. 그래서 실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했던 박사 중에 둘이 이번 달에 교수가 돼가지고 좀 나름 여러 가지 학문 후속 세대를 또 우리 센터가 여러 가지 잘 또 양성하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 모델 쪽 연구 총 6가지 정도 연구, 그 중에 한 3편 정도는 억셉이 됐고요. 3편은 지금 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 쪽을 아마 올해부터는 좀 더 뛰어들어 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주로 언어 모델의 주로 LLM이었죠. 평가와 활용 부분의 연구였는데, 평가 쪽을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벤치마크들이 보면 이번에 딥시크도 평가한 거 보니까 MMLU나 낮은 차원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언어 모델이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관심 갖는 건 휴먼 레벨의 가장 하이 영역에 속하는, 그래서 언어 처리에서는 프래그매틱이, 그러니까 어떤 함축된 의미를 찾는다든지 문맥을 고려해야만 의도를 파악하거나, 또 거꾸로 얘기했는데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또 인간이 어떤 커피라는 단어를 봤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즉각적인 언어에서 느낌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언어 모델이 얼마나 해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가로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직접 학습시키는 쪽도 접근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퍼블리케이션 논문은 여기 보시면 우리 집 강아지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철수가 바이올린 연습하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 강아지가 잘한다가 칭찬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크로 물어봤을 때 해보니까 GPT-4 같은 경우, 이건 저희가 작년 초에 해가지고 그 이후 모델이 없어서 그때 이제 4 가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잘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어떨까 해서 여러 모델들, 오픈소스 모델, 중국어나 또 독일어 이런 모델들도 해보고 대표적인 모델을 확대해 보니까 클로드하고 GPT-4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각 언어별로 편중돼서, 중국 모델 같은 중국어를 잘한다든지 이런데 좀 유니버셜하게 멀티 링구얼 프로세스 이밸류에이션에 있어서도 잘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좀 확인했는데, 인간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해서 이 연구에서는 인간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의도를 예를 들어서 되게 음식을 먹고 되게 음식을 잘 요리했을 때, 철수는 요리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철수의 직업이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를 잘한다는 건 칭찬해. 그러니까 저런 함축된 의미들이 3가지 정도 유형을 5가지 정도 유형을 언어학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화용론에서. 그중에 3가지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여기 이게 실제로 명령이라든지 약속, 그다음에 감탄에 대한 3가지 유형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이게 인간도 60명을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다행히도 인간이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서 감사했고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했는데 다행히 더 잘해서 예, 다행이고 그리고 상당히 요 클로드 모델이 상당히 이런 인텐션 쪽에서는 GPT-4도 상당히 약하거든요. 예, 보시면 퍼포먼스 자체가 근데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언어 모델에 따라서 이런 하이 레벨의 영역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건 지금 논문을 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하이 레벨로 뭐 커피 같은 거 들었을 때 이런 영어로 된 데이터셋이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피에 느껴지는 각각의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느껴지는 것들 해서 이 연구는 인간하고 얼마나 이게 그 커렐레이션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4, 5가 상당히 좀 접근하고 있고 이런 연구들. 근데 아주 비슷하진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들 통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이제 벤치마크 세트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이러니 거꾸로 얘기했을 때 애가 뭐 실수했을 때 잘했다 얘기할 때 이게 칭찬이 아니라 그 어떤 반대의 의미라는 걸 아는 걸 데이터셋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하고 딥시크를 할까 말까 근데 자꾸 학생들은 이게 좀 윤리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연구를 하는 게 독이 아닌가 뭐 오히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할지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보고 또 다른 것들이 좀 관용어나 이런 것까지 만들고 해서 데이터셋이 한 지금 저희가 만든 게 4개에다가 2개 더 하고 얘를 좀 더 이제 학습 가능한 수준까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제를 좀 올해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휴먼 레벨의 어떤 이런 프래그매틱 프로세싱이 가능한 그래서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 AI 비서나 이럴 때 정말 내 의도를 알아차리는 언어 모델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지금처럼 어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잘 처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사실 비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더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이 점점 퇴보하는데 얘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 세계 내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그때그때 맞춰갈 수 있는 모델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개개인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해 볼까 그런 기초 데이터셋의 시도들이 올해 있었고 이제 작년에 그리고 이제는 이걸 대량으로 구축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센터에 인볼브된 제가 프래그매틱 전공이다 보니까 박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 가장 높은 레벨의 데이터로 벤치마크 세트를 만들고 테스트와 동시에 이걸 학습 데이터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계속 평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활용 부분은 이제 2가지 정도 연구를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LLM을 언어 교육 쪽에 쓸까.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이제 국내 저널이지만 쓰기에 그런데 또 2번째는 지금 해외 저널에 냈는데요. 그 독일어의 예를 들어서 언어 모델에게 내가 그 요리에 대한 그리고 난 초급인데 거기에 대한 2패러그래프 정도의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선생님들도 이용할 수 있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일단은 평가를 해봤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텍스트는 잘 만드는데 초급 뭐 요 레벨에 있는 텍스트들은 언어 모델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게 확인되면 그걸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을 해봤고요. 랭귀지 커그니션 중에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인바디드 랭귀지 커그니션 이건 중점 연구 과제 관련해서 체화 지능,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체화 지능, 언어 지능을 갖출 수 있도록 인간 쪽에 지금 체화 지능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뉴럴 디코더 쪽은 뭐 주로 저희는 그 뇌파 데이터를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뇌파 데이터만 가지고 인간에 있는 심리 상태나 사고. 예를 들면 아까 했던 그 인텐션들을 그냥 캡을 썼을 때 아까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칭찬인지 욕인지를 그 사람의 뇌파 데이터만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말을 인간이 하지 않고도 캡만 쓰고도 디코딩이 가능해지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말을 못하게 된 환자나 이런 데도 응용할 수 있을 기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린 이 부분 이게 어떤 감정 단어를 들었을 때 인간의 뇌의 반응들인데요. 그래서 유의미한 차이들을 저희가 도출해서 이것들을 모델링하고 계속 이거 관련된 뇌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실제로 그 안에 컨스텔레이션을 계속
밝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지 컨퍼머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CNN 모델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결합된.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설명인데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진짜 칭찬인 경우 잘했다. 정말 성적을 잘 맞아서 잘했다고 할 때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수한 것은 잘못을 하는 경우. 두 개의 뇌파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까만색과 빨간색의 차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데 이 데이터를 인풋으로 주고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질책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거를 레이블을 주고 한 64개 채널의 데이터를 인풋으로 줘서 이제 프레딕션 한 건데요. 그래서 SVM 모델하고 이지 컨퍼머하고 한 70%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서 얘가 제가 기대한 80, 90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좀 예측력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그래서 인풋 데이터 쪽에서 이제 이거는 단순한 가장 뇌파에서 앰플리튜드로 가져오는 그런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뭐 여기 안에는 브레인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PCA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주성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만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와 계속 발달해가는 그 딥러닝 모델들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한편으로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그 이제 언어 처리를 위한 그러니까 한국인 제2고 학습자를 궁극적이 못하는 AI 튜터인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사가 학생을 실제로 레벨별로 평가하고 가르치고 마지막 또 평가하는 단계까지로 가면서 처음에 연구해보면 중국어 데이터 가지고 실제로 음성 데이터를 구축해오는 AI 허브웨어를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의 그 어떤 이 학습자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예측하는 연구들을 해서 이것도 이제 논문으로 나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향후 조금 더 그동안 랭귀지에서 좀 출발한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커그니션 영역에서 에듀케이션과 그리고 그 좀 의학 분야 부분들의 어떤 프레딕션 가능한 모델까지 한번 가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